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듀란마트의 노부인의 방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텍스트에서 찾으면 프레디 듀란마트의 노부인의 방문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가 몇 개 나오죠. 조금 오래된 글인데, 그래서 이 노부인의 방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 주제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이제 다른 제목으로 여성 의갑 기제로서의 그로테스크라고 제목되어 있는 두 텍스트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이제 간단한 줄거리를 먼저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본다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연극으로 몇 번 올랐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이제 뭐 사실은 영화되기도 하고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노부인으로 나오는 실제 이제 등장인물 이름은 클레어 자하나시안입니다. 이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어서 복수를 계획하고 마음에 품고 40년 만에 고향 뷸렌 도시를 방문하는 노부인이고, 그 다음에 알프레드 일이라고 나옵니다. 젊은 시절에 클레어의 남자친구였는데 이 노부인의 방문을 계기로 과거의 그 자신의 행적에 대한 책임을 지한 그런 상황에 처하는 사람이 이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부인의 방문 제목 그대로 해가지고 2019년도에 연극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기 지금 표지 나오죠. 그래서 뭐 간단한 줄거리를 얘기하면 자, 이게 이제 연극 표지고,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작은 도시인데 뷸렌입니다. 이름이. 여기 시민들은 노부인 이 클레어 자하나시안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에서. 그래서 이 부인이 여기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내고 지금은 백만장자가 되어서 고향 도시를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도시가 굉장히 몰락해 가고 있는, 경제적으로 지금 파탄 상태에 이르는 그런 도시인데, 이 도시 시민들이 이 부인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기대하죠. 그런데 이 클레어 부인은 자기가 오래전에 자신이 이 도시에 이제 16살 때 자신이 당했던 그 부당함에 대한 복수를 하러 오는 겁니다. 그 당시 19살의 이 알프레드 일이 17살의 이 클레어가 자기 아이를 갖게 되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이를 부정하고, 클레어가 제기한 소송에서 그 증인들을 오히려 매수해가지고 재판에서 이깁니다. 승소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 이 클레어가 아이도 잃고 매춘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유전 소유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상인인 알프레드 일은 환영식장에서 이 백만장자 클레어와 처음에는 자기가 친분을 과시합니다. 뭐 예전에 애인이었다고 뭐 이렇게. 그렇지만 노부인 클레어는 사실은 목적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도시를 방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금액을 제시하면 이 도시 시민들 모두에게 경제적인 부를 약속하는데, 동시에 과거에 자신을 불행으로 빠뜨렸던 이 알프레드 일을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인간성의 이름으로 이제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결국에는 이 돈의 유혹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뷸렌 시민들이 시간이 그의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 하면서 이 알프레드 일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일은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과오를 인식하고 처벌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노부인이 약속했던 수표는 발행되고 합창단은 행복의 찬가를 부르면서 연극이 끝이 나는데, 언론도 이 알프레드 일의 죽음을 기쁨에 겨운 죽음이다 이렇게 기사화하고 그래 연극이 끝납니다. 이게 막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영화로도 나왔거든요. 지금 흑백 화면이지만 이게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텍스트를 보고 영상 제가 준비한 영상은 또 조금 이따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노부인의 방문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은 정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작품이 1955년에 집필되었고 스위스 쥐리 극장에서 제일 먼저 공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작가인 듀린마트는 세계적인 극작가인데 물론 소설도 쓰고 추리소설도 쓰고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베스트셀러인 작가인데 우리는 지금 연극과 관련한 걸 하니까 이 노부인의 방문은 이 듀렌마트의 다른 작품인 물리학자 이 작품과 함께 이 듀렌마트 특유의 어떤 착상 이걸 보여주는 수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듀렌마트가 이 작품에 대해서 희비극이라는 부제를 달았어요. 희비극이란 말은 희극과 비극이 합쳐진 표현이죠. 그래서 듀렌마트에게 이 정의, 이 문제가 이 작품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주제인데 이 작품은 특히 정의 추구의 문제를 모든 줄거리의 기본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연구가들이 이 드라마의 핵심을 주인공 일과 또 뷸렌 시민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작품의 핵심은 인간이 아니라 정의라는 개념이라고 강조하는 비평가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작품의 전 줄거리가 정의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행되고 있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 연극 줄거리의 본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어쨌든 돈으로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뷸렌 도시에 지금 도착한 부인의 생각은 그죠? 그래서 이런 돈의 어떤 위력을 강조하기보다는 정의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이 정의를 추구하는 그 절망적인 인식이 이 작품에서 어쨌든 원래 작가가 의도한 바가 아닌가 이렇게도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돈이면 다 가능하다는 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이 작가 듀렌마트의 정의에 대한 어떤 생각, 정의관이 부정적인 성향을 어쨌든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는 주제나 인물이나 장면 설정 등이 좀 그로테스크합니다. 그로테스크하다는 말은 좀 기이하다 이 말이죠. 우리말로 그로테스크를 번역하면 적당한 표현이 많지는 않은데 기이하다, 기괴하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최근에 그냥 그로테스크 원어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패러독스한 그런 구성 이게 이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의 근본 축을 이루는 정의의 문제가 듀렌마트의 관점에서 어떻게 조명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 정의라는 근본 개념이 지금 실험되어지고 있는 이 작품의 구성 원리를 볼 때 좀 순환적인 구성 원리다. 반복되고 순환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사건 전개를 통해서 긴장감을 상승시키는 그런 사건 드라마보다는 오히려 이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실험적인 연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결말은 사실은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미리 선취되어 있습니다. 선취라는 말은 한자어로 미리 선자에 취는 취할다 할 때 취자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결말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듀렌마트가 이 현대사회에서 이제 세계 질서가 많이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기침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듀란마트가 실종되어 버린 이 세계 질서에 대한 보상으로 개인의 내적인 질서, 내면의 질서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개개인의 내적인 질서를 자기는 정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듀란마트의 입장에서는 과학 문명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우주를 정복하고 현대 문명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 우주의 총체적인 혼란은 사실은 극복하지 못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총체적 혼란의 모순을 오히려 더 극도에 달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적인 혼란으로 총체적인 정의 실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서 개인의 정의가 질서의 원칙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듀란마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강연회 때 1967년 한 강연회 때 정의와 권리에 대한 강연회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듀란마트는 이 절대적인 자유 그리고 절대적인 정의의 그런 세계는 이제 현대 세계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유와 이 정의의 세계는 서로 일치하지도 않고 서로 오히려 상충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졌는데 이 작가 듀란마트의 견해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세우는 사회 질서는 결국은 정의롭지 못한 거고 부자연스러운 질서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은 인간 본성이 모순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인간은 순수하게 이성적인 정치를 하여서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세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듀란마트는 정의로운 사회 질서라는 것은 결국 불가능하다라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정의를 추구하면 모든 사회 질서가 오히려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면 모든 사회 질서는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오히려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듀란마트는 작품 속에서도 항상 자신의 이러한 입장을 작품 줄거리를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작품도 노부인의 방문이라는 이 작품의 줄거리도 이런 자신의 생각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아무래도 주인공인 알프레드 1하고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되어 돌아온 노부인이죠. 작은 아시안 부인, 그죠? 이 부인 두 사람을 축으로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의 어떤 이념, 이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많은 연구가들이 이 작은 아시안 부인을 막 보물을 가진 니벨룽엔의 크림힐터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니벨룽엔의 반지라는 옛날에 유명한 작품이 있었어요. 이게 크림힐트가 복수의 화신으로 나오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크림힐트와 복수의 화신인 크림힐트가 동일시했어요. 그리고 듀란마트가 말하는 이 내적 질서라는 그 원칙이 되는 정의 이 자체가 사실은 문제시되어서 부정적인 측면을 이 작품에서 드러내고 있다. 정의가 조화롭게 질서 원칙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이 희극적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오히려 정의가 파괴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또 비평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가 가지는 본래의 어떤 의미, 그런 가치의 기준에서 이제 벗어났죠. 그렇지만 이 작품에서 정의는 어쨌든 사건을 전개시키는 어떤 동력이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사건의 발단과 어떤 결말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이제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 대사를 잠깐 살펴볼까요? 이제 뷸린 도시에 이 노부인이 도착할 때 기차역에서 시장이 환영사를 합니다. 환영사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장이 당신의 정의에 대한 사랑과 자선에 대한 감각은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경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환영사에서. 그리고 이 노부인도 자신의 이 방문의 목적이 정의의 구매에 있다고 공부합니다. 정의를 이제 돈으로 살고 팔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클레어 짜하나시안 부인이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10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의를 사겠습니다.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사와 관련해서 이제 비평가의 입장 중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의를 살 수 있는 어떤 품목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구매하겠다는 이 노부인의 발상을 그 당시 독점 자본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어떤 가치 파괴의 어떤 가치 파괴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의의 실현이 인간 능력 밖에 있기 때문에 뭐 신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상적 고의 뿐이다라는 그런 입장. 이게 이제 작가 듀렌마트의 정의관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귤린 도시 시민들은 10억을 내걸고 그 알프레드 일의 살해를 요구하는 노부인의 요청을 처음에는 거절하죠. 인도주의적인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이유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인도주의적인 어떤 미명하에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 대사를 한번 볼까요? 시장이 이제 대표로 하는 말을 볼까요? 나는 귤린 씨의 이름으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 인류의 이름으로 피로 얼룩지기보다는 차라리 가난에 머무릅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귤린 씨를 대표하는 시장에 거절하는 말인데, 이래서 알프레드 이일이 과거에 저지른 그런 죄, 이 짜하나시안 부인에게 이제 천재적이죠. 임신을 시키고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또 재판에서 정의를 매수해가지고 재판에서 승리하죠. 그래서 이제 이 짜하나시안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도시를 떠나고 아기도 죽게 되고 그래 되는 이제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 저지른 과거의 죄가 노부인이 주장하는 사형에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주의적 어떤 가치를 내걸고 노부인의 요구를 거절했던 이 시민들이 나중에 보면 자신에게 돌아올 그 부를 담보로 점점 빚을 집니다. 외상자 언젠가 이 돈을 받으면 뭐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외상을 달고 물건을 산다든지 돈의 위력에 굴복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아닌 제3자가 이 알프레드 일을 살해해 주기를 고대하는 그런 상황에 결국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일의 살해가 자신의 죄로 이어지는 것을 회피하던 이 귤렌 시민들이 나중에 이 일의 살해를 암묵적으로 서로 결의를 해가지고 집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민들의 여론은 돈 때문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노부인이 제공하는 자선기금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부인의 이 젊은 시절을 파멸시킨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양심의 가책 때문에 순수한 영혼을 지키기 위한다는 그런 어떤 미명하에 귤렌 시민들이 일의 살해를 나중에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 알프레드 일도 자신이 귤렌 시민들이 내리는 판결에 결국은 순종하게 되는데, 이렇게 순종하는 것에서 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하고 귤렌 시민들의 정의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대사를 볼까요? 1위 한 대사. 나는 그것이 어떻게 내려지든지 간에 당신들의 판결에 굴복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정의입니다. 무엇이 당신들의 정의인지 나는 모릅니다.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부인이 이 정의의 실현을
결국은 돈에 대한 탐욕에 찬 이 뷸렌 시민들에 의해서 이를 사례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정의를 이루려고 했죠. 노부인은.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정의 개념이 어떻게 가치 상실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고, 정의 자체를 좀 그로테스크하게 기이하게 지금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런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노부인이 이런 아주 기괴한 그로테스크한 어떤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결국은 정의가 불의가 되어버리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런 불의한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사실은 전역적 때 이 클라라, 짜나시안 부인이죠. 클라라를 파멸시켰던 이 알프레드 일은 노부인이 주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죽게 되지만 내면의 자유를 성취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어떤 반성과 성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뷸렌 시민들이 내리는 판결에 오히려 순종함으로써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있던 듀렌마트 이 작가의 작품 혹은 듀렌마트 이 작가에 대한 연구가 노부인의 그런 어떤 정의에 대한 집착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텍스트에 나오죠. 그래서 이 그녀의 정의에 대한 지향을 어떤 좀 패러디, 반어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쪽에 있죠 텍스트. 이 노부인의 정의가 복수의 차원을 넘어 궁극적인 사랑의 성취 욕구의 반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비평가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또 뭐 노부인의 이 정의를 복수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 알프레드 일에 대한 심판이 정의의 일반적인 개념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 차원에서 복수를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노부인의 돈이 이 알프레드 일의 자유를 파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정의를 파괴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연극의 구성 원리를 잠깐 보면은 전체 3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노부인의 방문은 분석 드라마적인 요소도 있고 또 그냥 줄거리가 전개되는 드라마적인 요소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종합적인 드라마 요행인데 이 작품을 통해서 보면은 이 평범한 구멍가게 주인이었던 이 알프레드 일의 예전의 어떤 이야기, 여기 이제 전사라 되어 있죠. 전사, 한자어로 전사, 예전의 이야기 말입니다. 이게 이제 밝혀지고 또 이 일이 저질렀던 어떤 불의, 그죠? 짜나시안이 처녀였을 때 이 일이 저질렀던 불의를 징벌하기 위해서 정의를 구매하겠다는 이 노부인의 기괴한 착상을 이 연극의 시작점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10억의 이 일의 목숨을 사겠다는 노부인의 제의와 10억의 미끼를 눈앞에 둔 이 뷸렌 그 시민들이 이 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찰하는가라는 게 이 어떻게 보면 희극적인 요소하고 비극적인 어떤 요소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분석과 전개라는 이 연극적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요소인데 함께 나타나면서 이 드라마의 구성의 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과 그 노부인의 예전의 얘기가 밝혀지는 그 과거지향적인 구조 그리고 풍요로운 사회를 원하는 이 뷸렌 시민들의 어떤 발전적인 전개 과정이 서로 좀 반대되는 역행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두 명의 그 정인을 매수하여 친자 확인 소송에서 이제 이기죠. 알프레드 일이.
그래서 이 노부인의 ���렌시 방문 직후까지도 사실은 비열한 인간으로 나타나지만 ���렌 시민들을 위해서 노부인의 호의를 얻어내야 한다는 역할을 처음에는 일이 맞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짜나시안 부인의 미래의 행복과 부를 위해서 자기가 자신해서 그렇게 이제 변명까지 하게 되는데, 이 처음에는 비열한 인간으로 나왔던 이 일이 나중에는 어쨌든 자기 반성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의 어떤 자유, 그죠? 생각이 어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열했던 일이 노부인이 놓은 덫에 걸리게 되고 ���렌 시민들이 무언의 어떤 위협과 또 가족으로부터의 어떤 고립 이런 걸 통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용감한 인간으로 이제 전환하게 되는 게 이제 알프레드 1입니다. 반대로 ���렌 시민들은 마치 처음에는 돈 때문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일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위선적인 행동을 하죠. 자기 기만적인. 그래서 결국에는 집단 살인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일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하에 결국은 불의를 저지르게 되는 어떤 역설적인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를 잠깐 보면은 시민단체의 말이 이렇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시장도 정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민단체가 우리한테서 범죄를 용인해야 한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뿌리 뽑아야만 하는 범죄를 이렇게 이제 자기들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의와 관련된 그게 이제 가장 이 연극의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텍스트의 이 요점입니다. 관련 동영상을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원작은 또 1시간 50몇 분, 또 우리말로 대학생들이 동아리에서 공연한 것도 있어요. 한 1시간 그것도 50분쯤 되던데, 제가 짧게 1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자리하고 나가가는 삶을 기고 있다. 자동차 경사는 알겠지. 5년 전만 해도 대형 크루즈가 이렇게 장악했는데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했지. 세계적으로 중요한 항구였지. 일본과 83분배로 약 2일 방문하시는 이주일 씨, 당신 여사와 친구였습니다. 모두 당신께 달렸습니다. 당신 두 분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좀 돌던데 주디 스님께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까? 우린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젊고 뜨거웠지요. 비록 20년이 지났지만 금자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음파호수 공원에서 나에게 말을 걸려 빛나는 모습이 잔디바리를 사뿐 걸어다녔죠. 바람에 날리던 검은 머리카락, 삶이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산다는 것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금자 여사께서는 고향 땅을 받는 것입니다. 고향을 느끼고 감동받아 눈물을 흘려버리고 예정을 떠올리게 하죠. 저는 지금 저쪽 바로 살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약간 각색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일부를 보니까 조금 여러분이 그런데 이게 전체를 사실은 봐야 되거든요. 이게 전체 공연한 내용은 따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물론 한신대 동문과 이제 학생들이 한 게 있어요. 이거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1시간 51분이어서 제가 다 틀어지지 못하겠고, 원어 연극 중에
일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Ich wurde eine Dirne. Weshalb? Das Urteil des Gerichts machte mich dazu. Und nun wollen Sie Gerechtigkeit, Claire Zachanassian? Ich kann sie mir leisten. 자, 여기 이제 위에 Ich zahle für 이게 den heiligen Jahr, 짜나시안 부인이죠. wenn Il stirbt. Ich stehe auf, endlich wach, aus dem Haus, durch die Nacht. Ich renn los, jag die Schatten, die mir die Tage zur Hölle machen. Im Namen der Menschlichkeit. Lieber bleiben wir arm, denn Blut 이제 일입니다. 알프레드 일. befleckt. Ich irgendwo in der Schwebe über den Trümmern meines alten Lebens. Die Stadt macht Schulden. Mit den Schulden steigt der Wohlstand. Mit dem Wohlstand steigt die Notwendigkeit, mich zu töten. Da braucht die Dame nur auf ihrem Balkon zu sitzen, ihren Kaffee zu trinken, ihre Zigarre zu rauchen und zu warten. Der Tag hat keine Macht mehr über mich. Der Morgen bringt die Wahrheit nicht ans Licht. Das Tier hat seine Beute genießt und es war heute Nacht. Die Dunkelheit ist wie für mich Nacht. Hat jemand zur Stiftung der Frau Zachanassian eine Bemerkung zu machen? Gut. Wer reinen Herzens die Gerechtigkeit verwirklichen will, erhebe die Hand. 자, 이제 우리가 일부를 분위기를 담지했고 전체 연극은 너무 길어서 1시간 52분은 이제 볼 수 없고 자막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요약한 내용을 잠깐 볼까요? 뉴스를 통해서. 현대에 와서는 이 노부인의 방문이 조금 현대적 의미로 조금 재해석되어서 아까처럼 그 오페라 형식의 어떤 노래도 가미하고 조금씩 변형시켜서 이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극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가미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씩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원래 연극 중의 일부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전체 연극을 보여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33분이거든요. 할까요? 앞부분에 조금 보여드리고 남은 부분은 여러분이 보도록 할까요? 연극 시작 부분입니다. 대학생들이 하는 연극입니다. 이제 짜나시안 부인이 여기에 이제 도착할 때 장면이죠. 힐렌의 어디간가? 부인이 비상브레이크를 당겼습니까? 난 항상 그래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아니 이 나라에서 아무리 비상사태라 해도 결국 비상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작품에서 나오지만 부인이 이제 이 퀼렌치에 급브레이크를 밟고 이 기차를 정차시켜 버립니다. 그럼 이제 돈으로 모든 걸 다 이제 해결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쓰지 않는 곳인데 급브레이크를 밟고 서게 하는 거죠.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운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란 말입니다. 몸이 힐렌에 왔어. 이 황량한 총구석을 알아보겠어.
이제 짜나션 부인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냇물 잃으니까 당신은 낚시를 할 수 있겠어. 저기 오른쪽엔 패턴의 헛간 지붕이 있네. 바로 우리 자아나시죠. 자아나시야. 혼자 합창단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청소년 합창단은 기계체도 가운데도 소방관도 안 죽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빨리 가서 알고 올게요. 내 아내에게도 여러분 장하시안이 왔어요. 이제 귤렌 시민들은 엄청난 부자가 오니까 지금 전부 다 환영하러 나온 거예요. 시장을 비롯해서. 난 다름 아닌 이 도시를 방문하려는 거요. 열차에서 뛰어내리기 그냥 뺐어야 하는 건가? 빌렌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칼버슈타트에서 12시 40분 발 보통 열차를 타시면 됩니다. 누구나 알아요. 1시 17분 빌렌 도착이라는 걸 말입니다. 로켄, 푸른히베, 바이젠바흐, 로이테나우에서는 바로 그 보통 열차. 고작 여기로 오겠다고 30분이나 허비하란 말인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부인. 모비, 이 사람에게 천을 줘요. 돈으로 모든 건 이제 해결하는 거죠. 철도 미망인 초당에 3천을 더 내요. 돈을 주면 조용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장면 조금 넘어가 볼까요? 다 있네요. 자, 시장이 환영하는 기사죠. 고마워요 시장님. 훌륭하네요 저희. 클라라, 알프레드. 고맙게도 와줘. 노려는 마음이야 일이죠. 언제나 있었죠. 빌렌을 떠나 있는데 그래, 딸이 고마운 일이요. 당신은 날 생각했나요? 물론이요. 항상 그랬지. 당신도 알 텐데, 클라라. 그때는 참 좋았어요. 우리가 함께한 그 모든 날들이요. 그렇소. 실수인데 클라라는 네 손안에 있단 말이오. 당신이 언제나 날 부르던 그대로 불러주세요. 내 작은 들고양이. 또 뭐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이제 작은 들고양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이제 사귀었을 때. 내 귀여운 요술쟁이 마녀. 당신은 나의 흑표범이었어요. 난 아직도 당신의 흑두범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은 살이 쪘어요. 머리가 허옇게 센 데다 술에 절었던데. 하지만 당신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요. 귀여운 요술쟁이. 아부하는 거죠. 예. 나 역시 늙고 뚱뚱해졌어. 넓고 뚱뚱하고 또 손과 발이 이제 의족이나 의수입니다. 그 팔과 다리도 있고 이거 자체도 그로테스크한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죠? 없어요. 게다가 왼쪽 다리가 없어요.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요. 이젠 기차만 타고 다녀요. 의족이 훌륭하긴 해요. 안 그래요? 의족이란 생각은 전혀 못했네. 귀여운 들고양이. 아직도 상황 판단 못하고 아부하죠. 예. 7번째 남편을 소개할까요, 알프레드? 이 부인이 보면 남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으로 전부만 해결한 거죠. 이제 그 당시 가부장적 사회를 비판하는 측면도 있는데 남편들을 마치 자기 종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담배 농장을 가지고 있죠. 우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래. 모비, 이리 와요. 인사하시죠. 한 명씩 사실 이제 진짜 남편 이름은 페드로예요. 소개를 합니다. 그죠? 하지만 자, 우리- 그럼 넘어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심장나기로 하세요. 들고양이 나무. 그런 농담도 거침없이 하고 말이야. 이제 시내로 가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어쩌자는 건가요, 시장님? 의족으로 거기까지 걸어가란 말인가요? 즉시 차를 데려갔죠. 의사 선생에게 차가 있습니다. 32년식 메르세데스입니다. 필요 없어요. 사고를 당한 후에는 가마로만 움직이니까요. 토비! 메르튼 출신의 깬 단원이었죠.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던 것을 손을 써서 빼냈답니다. 보디가드로 쓰려고요. 있죠. 이 녀석을 빼내는데 10만 달러가 들었어요. 토비, 날 시내로 데려가고요. 그 전에 패턴의 헛간에 갔다가 폴랑스발로 숲에도 들러. 알프레드와 함께 우리의 옛 미래 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줄을 넘어가고
트렁크에 또 트렁크. 끝없이 들어오는 걸. 아까는 물에도 표가 한 마리가 올라갔다지. 무슨 증상이었어요? 아마 별실에 갔다 놓았을 겁니다.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인들은 이별한 기호를 갖고 있다는 게 여기 좀 오래 있을 모양이지요. 뭐 훨씬 잘 됐지요. 자, 엄청난 부자라는 거죠. 마치 그 둘은 교회에서 들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인지 같이 있기가 주저되어 일행이 콜라츠 바이러스 프로갈 때 물러났죠. 야, 그것도 기가 막힌 행렬이었어요. 맨 앞에서는 땅딸막한 남자들이 집사함께 가고 그 뒤를 가마가 또 그 가마 뒤를 일시와 낚싯대를 든 7번째 남편이 따랐죠. 그때 일시와 여자 콜라츠 바이러스에서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패턴의 헛관에서와 마찬가지죠. 진짜님.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둘러보는 겁니다. 그 옛날 두 사람의 열정을 이게 뭐라 해야 할까? 불태웠던 거! 불태웠던 거. 활활 타오르는 열정. 여기서 셰익스피어를 말하지 않았었군요. 맞아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말입니다. 이야, 딜런에서 고전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다니 감동스럽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자, 하여튼 우리 실에 나가시려고 애쓰는 이 시를 위해 건배합시다. 우리 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인이죠. 내 부임자가 된 일시를 위하여 건배! 모르네. 금력기라 그래. 우린 이 방에서 키스를 했어요. 벌써 45년도 더 됩니다. 이 덩굴 아래서, 저기 너도감나무 아래서, 인기 사이의 독버섯들 사이에서 사랑을 했는데 난 17, 당신은 20살이 채 안 됐을 때죠. 그런데 당신은 마틸데와 결혼해버렸어. 마틸드는 구멍가게와는 셈이지. 그리고 난 아르메니아의 늙은 자나시안과 결혼했고요. 그 영감은 수억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한 그룹 사창 까이는 나를 발견했죠. 내 붉은 머리에 반했답니다. 그 늙은 황금 딱정벌레가요. 그러라. 시간을 아주 좋아해요. 사실상 남편 회사에 시간을 피워야겠지만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난 당신을 생각해서 마티드와 결혼했던 거요. 그 여자에게 돈이 있었죠. 비열한 변명이죠. 당신은 젊고 예뻤어. 당신에게 미래가 있었지. 난 당신의 행복을 원했다고. 그래서 내 행복을 포기해야 했던 거예요. 이제 그 미래가 왔어요. 이곳에 그대로 있었다면 당신도 나처럼 망했을 거예요. 당신이 망했다고요? 파산한 도시에 파산한 자파상 주인이. 이제 내게는 돈이 있어요. 당신이 날 떠난 이후로 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 나는 그 지옥이 되었고요. 돈 때문에 투덜대는 가족과 매일 티격태격한다고. 마틸데가 당신의 행복 아니던가요? 중요한 건 당신 행복이요. 아이들 이상에 대한 의식이란 거는 전혀 없어.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난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어. 이 작은 도시를 제대로 떠나본 적이 없지. 베를린은 한 번 가보고 그 뒤로 태신으로 여행한 게 전부요. 많이 다니면 또 뭐 하겠어요. 난 세상을 알아요. 그야 당신은 언제나 여행할 수 있으니까. 세상이 내 것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바뀌겠지. 확실해요. 우릴 도와줄 거야? 내 어린 시절 고향을 버리진 않아요. 몇 백만 정도는 필요하고. 얼마 되지도 않네요. 내 고향이야! 의족이라는 건지 알 수 있죠? 좀 이음새 있었어. 딱따구리네. 우리가 젊고 대담했던 그 옛
시절과 같고요. 이 숲을 찾아오면 태양이 전나무 위로 빛났지. 멀리엔 구름이 흐르고 어디선가 뻐꾸기 소리도 들렸고. 잠깐 넘어갈까요? 활량일 지금은 유감스럽게도 폐허가 돼버린 이 골목을 뛰어넘쳤죠. 여사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류 가운데 현기증 날마다 위치까지 오르실 걸 모두가 유감했지요. 여사님은 우리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여사님의 착한 심정을 나타내는 일들 가운데 한 가지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클레리는 가난하고 늙은 과부에게 실약을 마련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힘들게 번 돈으로 감자를 사서 굶어 죽게 될 뻔한 과부를 살린 것이죠. 자비로우신 여사님, 그리고 친애하는 길렌시도 그처럼 선한 찬성이 그 당시에 무스러운 싹이었다면 지금은 강하게 자랐습니다. 붉은 곡슬머리 말갈량이가 이 세상을 선행으로 넘치게 하는 걸 보십시오. 여사님의 사회복지활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여성 요양소, 그리고 무료 급식소, 예술과 원조 기금, 타가소들까지. 이제 저는 고향을 다시 찾으신 여사님을 향해 외치고 싶습니다. 여사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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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님, 길렌 시민 여러분, 내 방문을 사심없이 기뻐해 주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시장의 연설에 나온 아이와는 좀 달랐어요. 학교에서 매를 맞았고 과부 볼에게 주었던 감자를 훔친 것이었죠. 일시와 함께 말이에요. 그 뚜쟁이가 굶어 죽을까봐 그랬던 게 아니라 일시와 함께 잘 침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호라츠바일러 숲이나 패턴의 헛간보다 침대가 더 편했거든요. 너무나 항상 들고. 본론을 말하게 보비. 네. 여러분들이 들으신 바와 같이 클레어 자하나시안 여사님께서는 10억을 제공하시고 그 대가로 정의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클레어 자하나시안 여사님께 일어났던 길렌에서 부당한 일이 보상된다면 10억을 제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잠깐 괜찮으실까요, 씨? 내게 무슨 볼일이?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알겠어. 1910년이었습니다. 나는 길렌의 부장 판사였고 신자 확인 소송을 다루어야 했어. 클레어 자하나시안, 그 당시 클라라 베셔가 당신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신 아이의 아버지로. 그때 일시 당신은 부자관계임을 부인했어. 또 일시 당신은 2명의 증인을 데려왔었지. 옛날 얘기요. 난 어렵고 겸손했어요. 코비와 로비를 앞으로 데려오자. 그 당시 위증했던 사람들도 위증했던 사람들을 이 자나샤 부인이 거세시켰어요. 복수로 거세시키고 눈도 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보살피면서 데리고 다닙니다. 위증했던 사람 2사람을. 그래서 지금 내용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1시간 한 20분 정도나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업 동영상이 50분 다 됐거든요. 제가 여러분 일단 주소는 인터넷 주소는 이렇습니다. 유튜브에 자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남은 동영상을 이제 더 보시고 싶은 분은 저 주소로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동영상에서 무제한으로 찍으면 또 여러분 힘들죠? 개인적으로 더 원하시는 분은 보시기 바라고 우리말 연극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서 마치고 2번째 수업 시간에서는 이 노부인의 방문과 관해서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로서의 그로테스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고 이제 이 작품은 마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주제로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